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이 구강 내 치과적인 원인들보다는 사실은 그 소화기 계통이나 호흡기 계통,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오장 육부의 그렇죠. 문제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분들한테 어떤 한약들을 어떻게 처방들을 하고 계십니까요? 예, 구강 외적인 부분에서 오는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이제 소화기 계통의 문제죠. 소화기 계통의 문제가 올 때는 위장에서 식도 쪽으로 역류가 되면서 직접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위장이 안 좋을 때 구강의 설태가 늘어나고 구강이 건조해지면서 환경이 악화돼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에서는 소화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 가스가 몸에 흡수가 되는데요. 이 흡수된 가스 자체가 냄새를 좀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호기성 구취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런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데 허증, 실증을 구분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부의 기능이 약한 건 아니지만 외부적인 요소가 강하게 들어와서 병이 일어나는 건데요. 뭐 잘 체한다든지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평이산이라든지 아니면 위장에 열이 많을 때 사용하는 가감, 감로움 이런 처방들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허증이라고 하는 거는 장부의 기능 자체가 허약해져 있는 겁니다. 또 위장의 기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보중익기탕이나 삼출건비탕 같은 아주 좋은 약재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소화기 문제 이후에 볼 수 있는 것들이 호흡기 문제가 있는데요. 호흡기 문제에서는 이제 편도나 축농증, 비염 같은 일단 증상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도나 축농증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명백하게 입냄새 외에도 그런 증상이 뚜렷하게 보여야 되죠. 그래서 실증과 허증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폐에 열이 있다든지 염증이 있는 경우 실증이라고 보고 이런 경우에 가감 사백산이나 형방패 녹산 이런 처방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폐의 기운이 좀 약해져 있다 이럴 때는 황기나 인삼처럼 폐의 기운을 보강시켜주는 약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도 부분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상체에 열이 많아서 편도가 붓기도 하지만 또 신장이 허약해서 편도가 붓는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숙지황이나 현상 같은 약재, 육미지황탕 같은 약재들을 써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신적인 쇠약, 허로, 피로 이런 경우에는 냄새가 유발되는 과정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이어트를 많이 할 때 몸 안에 있던 지방이나 단백질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면서 안 좋은 냄새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피곤하신 분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공복이 되거나 피곤할 때 그런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실제 진료를 해보면 굉장히 하수구 썩은 냄새처럼 이렇게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체적인 몸의 기운을 좀 보강시켜 줄 수 있는 보제라고 하죠. 이런 약들을 쓰게 되고요.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고 긴장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좋은 한약재들이 많죠. 귀비탕이나 소요산이나 이런 약재들을 써서 증상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박사님